이번 이야기 스라스라 가스라님 이야기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흉가 얘기를 할 거예요. 아스라님 하면 또 흉가 이야기긴 하지. 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어제는 되게 얼떨결에 간 흉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떨결 흉가였죠. 예. 네. 근데 이번에는 각 잡고 간 흉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각 잡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히릿입니다. 렛츠 기릿! 어제 이야기를 안 들으셨던 분도 뭐 듣는데 상관없지만 이게 앞에 사전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어제 이야기에서 친구 3명이랑 저까지 4명이서 흉가를 갔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흉가에 약간 좀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곳을 갔다 온 이후로 뭔가 본인들이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흉가를 갔다 오고 2주 후에 저를 다시 한번 부르는 거예요. 흉가를 간다는 얘기로 부른 게 아니고 한 일주일쯤에 첫 번째 그 파티를 모집했던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저번 주에 미안했다. 기껏 데리고 갔는데 괜히 너만 고생시킨 것 같다. 예. 이번에는 좀 제대로 놀러 가자. 여름도 곧 끝나가는데 우리 제대로 놀러 가자. 이러면서 저한테 놀자는 식으로 파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놀러 가는 거는 저도 원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 놀러 가자. 그래 언제 갈 거냐? 이러니까 다음 주에 가재요. 다음 주 일정표를 보니까 마침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은 가자.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한다 대신. 니들이 분명히 저번 주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쏜다고 하는 거니까 난 정말 몸만 갈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주 오후 3시쯤에 그 친구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를 끌고. 정말 짐만 딱 챙기고 조수석에 이렇게 딱 탔죠. 조수석에 탄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어디 가냐 근데? 근데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네가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일단은 장소는 비밀인데 가면서 얘기를 하겠다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차를 출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는 거 이렇게 보고 대충 밖에 보고 경로 보면은 하도 많이 돌아다니면 어느 정도 여기 가는구나 이게 유추가 좀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딱 보니까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딱 타는 거예요. 애가 머릿속으로 이제 딱 굴렸죠. 여름에 놀 수 있는 서울 양양에 뭐가 있을까? 가평 하나 있고 춘천 뭐 그리고 쭉 가면 속초 뭐 놀 거 생각보다 많네.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딱 하는데 쭉 가다가 설악IC를 그냥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가평은 아니네. 그리고 또 이제 쭉 가더니만 춘천 IC를 또 통과해서 가요. 그래서 춘천도 아니다. 그럼 뭐 속초겠네. 바닷가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춘천 IC를 통과하면서 옆에 있던 친구가 운전하고 있던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슬아야 사실 흉가를 갈 거다. 내가 흉가를 가려고 한다. 저번 주에 갔던 그게 너무 내 뇌리에 꽂혔고 이만큼 색다르고 짜릿한 경험이 없었다. 예. 근데 우리끼리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왠지 우리끼리 가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 그래서 너를 속이고 데리고 온 거다. 라고 이제 진실을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화는 나지만 어떡해요. 이미 춘천 IC 지나갔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 뭐 니들이 뭐 찾아봤자 얼마나 무서운 곳을 찾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일단 가자. 화 안 낼 테니까. 대신 이제 흉가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날도 있으니까 그 다음날 제대로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발을 딱 해서 가는데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엄청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어떤 흉가를 찾았을까? 어디를 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홍천 IC에서 딱 나가는 거예요. 예. 나가갖고 차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곳에다 차를 딱 세우더니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슬아야, 물이 좋아, 산이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고민을 엄청 했어요.
동천 IC에서 나와서 갈 수 있는 흉가 중에 얘네들이 찾을 수 있을 법한 흉가가 어디가 있을까? 일단 뭐 질이 밝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홍천에서 나오면 인제 아니면 홍천이거든요. 그 근방으로 갈 수 있는 두 곳이 홍천 딱 하자마자 뭐 많은 분들은 예상을 하시겠지만 물이면은 홍천에 되게 유명한 홍천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제 쪽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홍천강은 제가 가봤었거든요. 딱히 저는 뭐 별일 없이 나왔었고 그래갖고 이왕 갈 거 산보단 그래도 여름인데 물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야 그럼 홍천으로 가자. 어차피 너들 여기서 멈췄으면은 홍천강 아니냐 거기 가자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애들 3명이 갑자기 씩 웃더니만 자 그럼 산으로 간다 이러면서 내비를 찍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네가 가자고 했으면 분명히 재미없을 거라고. 너 홍천강 가봤지 이러는 거예요. 애들도 뭐 하도 저를 겪다 보니까 이제 얼추 짐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산 가라 뭐 가봤자 뭐 어디 가겠냐 이러면서 이제 내비 찍는 주소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찍는 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딱 선택을 하고 주소를 한 곳 치는데 아는 주소인 거예요. 심지어 이게 아는 이유가 가서 아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 신신당부했던 흉가 중 하나인 거예요. 아, 가보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알려줬냐면 제가 이제 그쪽 팀에 합류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다녔잖아요. 막 흉가 체험 동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어느 날 감독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몇 곳을 찍어주셨어요. 예. 이곳, 여기는 절대 가지 마라. 가면은 너 혼자든 아니면 뭐 동호회 활동으로 가든 간에 가면은 진짜 큰일 치를 수도 있다. 오. 우리도 여기는 촬영하러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3곳의 장소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너무 신신당부를 했던 장소다 보니까 머릿속에 아예 주소가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혹시나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까지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내비 찍고 있는 걸 보니까 그 근처예요. 그래갖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사람이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든 게 가자마자 기분이 진짜 싸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튀자. 굳이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튀어버리자. 이게 아니면 진짜 언제 가보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입을 다물고 주소 찍는 걸 보고 출발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렇게 이제 홍천 IC에서 나와서 인제 쪽으로 쭉 들어가서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한 마을 회관 앞에 차를 딱 대더라고요.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주변을 싹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풍경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되게 예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몇 시에 갈 거냐 이러니까 당연히 흉가는 밤에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사전답사도 없이 한번 가봐라. 무서워서 죽을 거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밤이 되길 기다리는 동안 이제 민박집을 하나 잡아갖고 거기서 쉬고 있었거든요. 예. 앉아갖고 이렇게 쉬면서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8시쯤 돼가지고 애들이 이제 하나둘씩 막 가방을 챙기는 거예요. 가방에 이제 보니까 후레쉬 그리고 이제 종교 용품들 있잖아요. 예. 십자가, 염주 막 진짜 종교의 통합을 이루고 있더라고 애들이. 그러면 열심히 이제 막 챙겨갖고 가방에 막 바리바리 싸들고 자 가자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가자 가보자 라고 한 다음에 저도 이제 후레쉬 하나 들고 느긋하게 이제 계획을 앞장 세우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주소를 외우고 있었지 장소를 외우고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길을 모르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앞장 세워놓고 뒤에서 후레쉬 비추면서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쭉 따라가는데 점점 산속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점점 산속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주변의 가로등도 점점 사라지고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는 캄캄한 산속이 된 거예요. 예. 터벅터벅 이제 쫓아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얼마나 남았냐 이러니까 지도상으로는 한 1km 정도 더 걸어가야 된대요.
생각보다 머네. 진짜 산속은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보면 1km가 남았다 그랬으니까 한 500m 정도 남았을 거예요. 제가 체감상 한 500m 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흉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태고, 그런데도 그냥 느낌이 정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귀신을 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뭔가 뚜렷하게 감이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다. 도착해서 외관만 구경하고 빠져야 되겠다. 애들 끌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걔네들을 이렇게 딱 쫓아가는데 한 300m쯤 남았나? 앞에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이게 줄무늬가 돼가지고 길 막아 놓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딱 있으면서 옆에 군부대라고 이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군부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핸드폰을 꺼내갖고 그쪽 지역을 딱 치니까 군사 지역인 거예요. 뭐야, 어떻게? 못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갖고 잘 됐다. 이거 내가 끌고 갈 이유도 없이 여기 못 들어간다. 이거 군사 지역인데 함부로 들어가냐. 이러면 되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갖고 그 경계선 앞에 서가지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못 간다. 군부대다 여기. 니들도 군대 다 갔다 와서 알지 않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니들이 더 잘 알지 않냐. 가자. 여기는 우리랑은 인연이 없는 곳이다. 그냥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홍천으로 쏘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설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한다는 말이 야, 아니라고. 이거 인터넷에서 여기 갔던 사람들 막 찾아갖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옆길로 새가지고 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새길이 있대요. 아니, 뭐 들어갈 수야 있겠지. 뭐 방법이야 있겠죠. 당연히 솔직히 그냥 그 앞에 입구 막고 있는 거 철 그냥 뛰어 넘어서 들어가도 돼요. 예. 방법이야 많죠. 근데 문제는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걔네들은 루트가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야, 군사 지역이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애들이 계속 야, 여기까지 왔는데 오래도 안 걸린다. 우리 진짜 거기서 막 자거나 막 그런 거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실물만 내 눈에 이렇게 담고 싶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죠. 난 니들을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근데 니들이 여길 들어가는 순간 나는 112를 누를 수밖에 없다. 마지막 부탁이다. 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근데 그냥 그 옆 샛길로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고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욕을 하면서 야, 너무하다.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결국은 이제 그래, 돌아가자. 이게 된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도 진짜 안심했어요. 그러니까 군사 지역을 들어간다는 공포보다 저 같은 경우에 그 흉가를 간다는 공포가 더 심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 좋아. 이 흉가는 안 간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던 길이니까 대충 길 봤잖아요. 제가 앞장서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민박집으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저희가 길을 모르니까 그리고 걔네들도 사실 초행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준 대로 후레쉬를 비춰갖고 직진을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저희가 올라오던 길 옆으로 샛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걸 보더니만 야, 우리 한번 저기 한번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그래, 내가 못 가게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좀 이해해 주자 이런 생각으로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 한번 가보자. 저 샛길 한번 올라가 보자. 뭐 있겠어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진짜 걸은 지 300m도 안 돼서 흉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오? 제 샛길로 빠지고 한 300m 걸으니까 앞에 건물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빨리 민박집 내려가고 싶었거든요. 예. 왜냐면 얘기했잖아. 500m부터 기분이 정말 안 좋았다고. 네. 그리고 그 흉가가 있던 장소조차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흉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더니만 막 신나하는 거예요. 예. 야,
거기 못 갔으니까 여기라도 가라고 우리한테 이제 점 집어줬나 보다. 야, 여기 한번 구경하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한번 싹 봤어요, 주변을 제가. 뭐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려고. 기분은 진짜 안 좋은데 딱히 제 눈에 보이는 건 없어갖고, 아, 그래. 조금 있다가 좀 느낌이 심해지거나 그러면 빠지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을 불렀죠. 야, 내가 감이 되게 좋거든? 내가 느낌이 싸해지면 내려가야 된다. 아니면은 니들이 안 가겠다 그러면 나만이라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아예 경고를 줬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도 이제 좀 심각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흉가를 평화롭게 출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애가 이렇게까지 경고를 줄 정도면 뭐가 있나 보다라고 느꼈나 봐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알았다. 꼭 네 말을 듣겠다. 약속을 단단하게 받고 흉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흉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얘기했죠. 내가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에게. 예. 그냥 어차피 니들 목적은 흉가를 구경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니네들이 뭐 강령술을 할 거냐, 뭐 귀신을 불러볼 거냐, 막 절대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냥 내가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앞장서서 흉가를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눈치를 봤어요. 문 앞에서. 쭉 보니까 딱히 뭐가 가로막는 것 같지도 않고 나타날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어서 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안으로 불렀죠. 불러서 후레쉬로 건물 안을 이렇게 쫙 훑어봤어요. 쫙 훑어보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분명 건물 밖에 있을 때는 기분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싸한 기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을 놓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안 좋은 느낌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아, 여기는 괜찮나 보다. 여기에는 생각보다 뭐가 딱히 있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거려보면서 눈치 좀 살짝 봤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살짝의 이제 자율권을 줬어요. 좀 돌아다녀라. 근데 내가 부르면 바로 와라. 이러니까 애들이 또 신나갖고 3명이서 이제 뭉쳐갖고 막 이곳저곳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흉가 벽에 이렇게 기대갖고 애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냥. 잘 즐겨라. 뭐 나오면 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처음 온 흉가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놀게 놔두고 저는 이제 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가 가정집 건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구들 같은 거는 하나도 없는데 누가 봐도 그 가정집의 구조를 가진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쯤이 안방이었겠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고 아, 여기가 아마 부엌이 있었겠구나. 생각보다 되게 넓네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실로 추정되는 위치에 벽에 거울 하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먼지가 진짜 자욱하게 내려앉아갖고 그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거울이 하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천천히 거울로 이렇게 다가갔어요. 천천히 거울로 다가가가지고 손으로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때 흉가 간다고 했을 때 애들한테 목장갑 하나 달라 그랬거든요. 목장갑을 낀 상태니까 목장갑을 낀 상태에서 거울을 이렇게 싹싹싹싹 닦았어요. 다 닦고 나니까 이제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컴플렉스가 이제 좀 수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후레쉬를 비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면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거뭇거뭇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거울 보면서 이제 막 이게 아우씨 여기 또 났네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친구들이 나름대로 이제 구경할 거 다 구경을 했나 봐요. 제 뒤쪽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천천히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발등 소리가. 저벅저벅 걸어오길래 아 애들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고개를 돌리니까 애들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제 쪽으로. 그래갖고 말을 걸었어요. 야 구경 다 했냐? 이제 내려갈까? 이러니까 애들이 야 여기 뭐 생각보다 별거 없다. 그냥 처음만 무서웠지 돌아다녀 보니까 안 무섭다. 그냥 내려가자 이러면서 이제 제 옆으로 걸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들 걸어오는 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애들 오면은 출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제 옆으로 오더니만 야 너 근데 뭐 하고 있었냐 해가지고 뒤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니 거울 있길래 이거 잠깐 수염 좀 보고 있었다고. 애들이 제 등 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웬 거울? 너 핸드폰으로 봤냐? 이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거울이 없네요. 순간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나 분명 이거 닦아서 이렇게 막 수염도 보고 막 그랬는데 거울이 없네?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든 거죠.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가자. 확신이 섰다. 나 지금 확신이 섰다.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나가자. 이러고 나서 걔네들이랑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또다시 올라올 때 느꼈던 그 안 좋은 느낌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야, 이 상태로 민박집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밤을 샐 순 없잖아요. 가자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저희가 들어가는 그 대문 쪽에서 대문을 이제 나가갖고 오른쪽 편으로 좀 가면은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오른쪽 편으로 걸어갔는데 올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홀린 건가? 내가 홀려갖고 지금 내 눈에만 저 오르막길이 보이는 건가?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려고 니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라고 물어보려고 이를 돌아갔고 야 내가 지금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저기 내리막길이 보이냐 오르막길이 보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야 오르막길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여기 올라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 내려왔어. 돌아가려면 올라가야지. 왜 내 기억이랑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 분명 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 나 그거 내려가야지 민박집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고민에 휩싸인 거예요. 애들 말이 맞을까? 내 말이 맞을까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느낌상 홀렸단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홀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1대3이잖아요. 나만 안 홀렸는데 쟤네 셋이 다 홀렸다고? 그것도 이상한데? 예. 나만 홀린 건가? 아니 근데 홀린 것 같진 않은데? 하면서 막 머릿속에서 고민이 엄청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애들을 멈춰 세웠어요. 애들을 불러놓고 다시 물어봤어요. 야 확실하게 하자. 니들 여기 올라왔어 내려왔어? 애들 3명 다 야 내려왔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저 길이 맞아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두 그룹 중 이제 한 그룹은 홀린 게 맞아요. 제가 올렸든 3명이 올렸든 예.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행동 방향성을 정해야 되잖아요. 4명이 같이 움직이면서 위험 부담을 그냥 뭐 아니면 도로 갈까? 예. 아니면은 나만 따로 움직여 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암만 고민을 해봐도 단체로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할 거란 생각이 든 거예요.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내 말 똑바로 들어. 나 여기서 지금 저 길로 올라갈 거야. 근데 니들은 여기 머물러. 절대 움직이지 말고 무슨 소리가 나도 머물러 있으라고. 예.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여기 있어. 내가 10분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그럼 나는 30분 안에 여기 도착할 거니까 너희들 30분 동안 절대 움직이지 말고 여기만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애들을 거기에 놔둔 채로 오르막길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서 이제 후레쉬를 비추면서 터벅터벅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출발하는 시간을 보고 진짜 딱 10분 올라갔다 내려올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새끼를 5분 이상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홀렸든 아니면 걔네들이 홀렸든 10분을 가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그 흉가를 가기 위해 갔던 조금이나마 큰 길이 나와야 되거든요. 무섭다. 그 생각으로 이제 10분만 걷고 다시 돌아가자.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플래시를 딱 켜고 그 산길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는데 한 3분 걸었나? 한 4분 걸었나? 순간적으로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와, 나 지금 어디서 귀신이 나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수많은 흉가를 갔을 때는 예. 귀신이 나오는 방향으로 소름이 끼쳤었어요. 쉽게 비유하자면
공포영화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BGM이 바뀌거나 뭐 일정한 클리셰가 있다거나 그런 장면에서 크게 놀라지 않잖아요. 네. 저는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소름을 먼저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른쪽에 갑자기 소름이 올라오면 아 그쪽에서 귀신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약간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항상. 그렇지. 한 3분 올라갔는데 순간적으로 와 망했다. 나 지금 온몸에서 소름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무서워져가지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진짜 오른쪽으로 살짝만 돌려도 눈앞에 누가 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걸어가면서 후레쉬 옆에다가 핸드폰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러니까 자세가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랑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핸드폰을 보면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그렇게 10분을 혼자 걸어갔어요. 큰 길이 안 나와요. 아 이거 쟤들이 올린 거다. 그럼 내려가는 게 맞다. 지금 아마 딴 길로 왔기 때문에 큰 길이 안 보이는 거다. 그러면은 내려막길을 찾아야 된다. 아마 귀신이 눈을 가렸거나 그래갖고 우리가 내려막길을 못 보는 걸 거다. 우린 내려가는 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든과 동시에 뒤를 돌았어요. 눈앞에 제가 왔던 그 길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길이 보이는데 길만 보이면 되거든요. 근데 양옆으로 사람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등지고 있어요. 등만 보여요, 사람들이. 굳은 거예요, 거기서. 와, 나 내려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한테 30분 안에 오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려가야 돼요, 저는. 근데 그 등만 보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를 걸어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서가지고 멍 때리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려가지? 하면서 막 저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쟤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으면은 내가 뒷걸음질로 내려가면 될 텐데 그럼 얼굴은 안 보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지금 만약에 뒷걸음질 쳐서 내려가면 걔네들 얼굴 보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맞지.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3분 고민한 결론이 나왔어요. 뛰자. 내가 산에서는 진짜 안 뛰는데 이번엔 뛰어야 될 때다. 그냥 눈 딱 감고 뛰자. 어차피 10분 올라왔으면 3분만 뛰면 도착이다. 하면서 후레쉬를 이제 손에 들고 그 뒷모습으로 쭉 서 있는 그 형체들 중앙을 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막 뛰었거든요. 진짜 옆에 안 보려고 하면서 막 뛰는데 그 느낌 아세요? 형체가 제 옆을 이렇게 지나가요. 시야각으로 보여요, 그게. 그렇지. 근데 제가 옆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하나씩 돌리는 거예요. 안 돼.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뛰었어요, 무시하고. 진짜 그냥 뛰었어요. 막 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눈앞에 흉가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상하겠지만 저 그 흉가 건물이 꼭 뭐 기독교 분이시면 거의 교회, 뭐 절 다니시는 분이면 절, 뭐 성당 다니시는 분이면 성당, 막 그런 약간 최후의 안식처 같은 느낌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갖고 겁나게 뛰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전속력으로 뛰었어요. 막 뛰어갖고 거의 한 100m 안팎으로 남은 것 같아요. 빡 가는데 순간적으로 몸이 붕 하고 뜨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린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자꾸 순간적으로 붕 뜨면서 굴렀거든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딱 구르니까 정신을 차림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뛰었어요. 아프다는 거 생각할 그것도 없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뛰어서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그 싸한 기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밖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제가 오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불렀나 봐요. 근데 저는 소리도 안 들리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막 뛰어오다 갑자기 막 한 바퀴를 막 바닥에서 굴르더니 막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놀라갖고 같이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괜찮냐? 너 괜찮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좀 안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위험한 건 피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한숨을 한번 툭 쉬고 제 몸 상태를 확인해 봤어요. 예. 몸 상태를 이렇게 딱 확인해 봤는데 구르면서 산에서 굴러서 그런지 그냥 옷에 막 낙엽부터 시작해가지고 흙 이런 게 막 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다행히 막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이렇게 막 털고 있었어요, 옷을. 하나 둘 이렇게 막 털면서 아 괜찮다고. 애들한테 얘기는 못했어요. 왜냐면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 패닉 올까봐. 막 이제 옷을 털면 별일 아니라고 그냥 무서워서 뛰었다고 그냥.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이렇게 막 털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진짜 그때 제가 왜 그런지 지금도 이해 안 되는데 뭐에 홀린 듯이 처음 제가 거울을 봤던 쪽으로 걸어가가지고 예.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털고 있었어요.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털다가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머리도 털어야 되겠다. 근데 안 보이니까 막 묻어있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아 거울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길로 자연스럽게 걸어가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턴 거예요, 제가. 애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야, 너 벽 보고 뭐해? 이러면서 저 뒤로 오는 거예요. 예. 그 순간 정신이 확 돌아오면서 정면을 봤는데 거울은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없어요. 와. 예. 거울은 분명 있는데 제가 안 보여요. 예. 그렇다고 제 뒤에 있는 친구들도 안 보여요. 아, 망했다. 아, 이거 진짜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용히 고개를 돌린 다음에 애들을 붙잡고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로질러 내려가자. 이거 방법 없다. 예. 길 안 보인다. 내가 볼 때 우리 못 찾는다, 이거 길. 그냥 가로질러 내려가 버리자. 어차피 분명 올라왔으니까 내려가다 보면은 뭐라도 나온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처음 가려고 했던 그 흉가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가로질러서 내려가서 그 흉가랑 멀어지면은 좀 안전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우리 그냥 가로질러 내려가자. 나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 주변 자체가 문제네. 네, 주변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어. 그래갖고 애들한테 상황 설명을 최대한 덜 무섭게 했어요. 귀신 얘기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지금 느낌이 쌓여서 여기서 멀어져야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지금 저 오르막길에 올라갔다 왔지 않냐? 저기는 길이 아니다. 큰 길이 안 나왔다. 그럼 저기가 길이 아니란 얘기니까 우리는 올라왔으니까 내려가야 된다. 네. 그냥 산속을 통과해서 내려가자. 라고 애들한테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자. 란 결론이 나왔고 애들이 먼저 뒤를 돌아서 입구 쪽으로 걸어 나가고 저는 그냥 그 거울이란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신경이 쓰여갖고 예. 애들이 한 3발짝 걸었을 때 뒤를 돌아서 이제 그 벽면을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예. 근데 또 거울이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일 났구나. 아, 진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려고 애들 쪽으로 후레쉬를 비치면서 걸어가는데 애들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니들 뭐하냐? 내려가자 그랬지 않냐? 빨리 가자. 이러는데 애들이 한 곳에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발 그러지 마. 그래갖고 일단 얼굴을 볼 거 아니에요. 예. 얼굴을 보는데 애들이 한 곳을 응시하길래 자연스럽게 걔네들이 보는 방향으로 고개가 돌아갔거든요. 문 앞에 등짝이 여러 개가 보이기는 거예요. 제가 내려올 때 봤던 그 익숙한 등들이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 네. 입구를 빼곡히 막고 서 있었어요. 예.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듯이. 가졌네. 머릿속으로 이제 수만 가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예. 그때만큼 살아생전 뇌가 그렇게 빨리 돌아갔던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분명 만약에 제가 그 거울 일을 안 겪었으면은 자잘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여기도 뭔가 이상해요, 제가 볼 때. 그쯤까지 가니까 진짜 이상해요. 그래갖고 예. 머릿속으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 고민을 하면서 시선을 안 떼고 있었는데 뒷모습을 보이고 있던 그 형체들이 동시에 쭈그려 앉으면서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깍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덜덜 떨기 시작해요. 무섭잖아요. 일반인들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제가 무당이었으면 버텼겠지만 무당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럼요. 그냥 깡이 좋은 일반인인 거잖아요. 와, 망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시선을 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들도 그 똑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4명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고개를 4명이 동시에 돌렸는데 제가 거울을 보고 있던 벽에서 사람 하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회색 옷이었거든요. 예. 벽에서 그냥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벽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오. 벽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나와갖고 섰어요. 얼굴이 약간 그 백발도 아니고 흑발도 아니고 그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 있잖아요. 예. 그게 한 가슴팍까지 오는데 얼굴을 다 가리고 있어요. 저벅 저희한테 걸어오는데 순간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저거한테 잡히면 죽는다였어요, 진짜. 옆에 있는 애 손을 잡고 애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옆에 애들 잡아!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제 애가 소리 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서 옆에 애를 잡고 그 옆에 있는 애를 잡고 냅다 문으로 뛰었어요. 그냥 뒷모습 보이고 있는 그 존재를 생각할 겨를이 아니었거든요. 막 뛰어갔는데 뒤에서 저벅 하는 소리가 뒤를 돌아서 뛰기 시작하니까 저벅 하면서 빨라지는 게 들려요. 예. 와, 이거 죽는다, 진짜.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통과를 해야 되겠다. 이거 밀치면서 뚫고라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까지 도착을 딱 했거든요. 거의 한 1m도 안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얼굴에 손을 가리고. 진짜 홍해에 바다 갈라지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좌우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 무섭다라는 생각보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사이로 뛰었어요, 저희가. 예. 뛰면서 바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나무 울창한 곳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애들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하고 뒤를 돌았거든요. 네. 뒤를 돌으니까 그 회색 무언가가 집 밖으로까지 나왔어요. 근데 쭈그려 앉아있던 그게 진짜 그 존재가 한 발짝 걸어올 때마다 다른 존재들이 멀어져요. 오. 또 한 발짝 딱 걸어오면은 또 멀어져요. 저 존재한테 다가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게 느껴질 정도로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진짜 잡히면 죽는다, 이거. 애들 내려가는 거 확인했고 쫓아가자. 산길은 어차피 제가 더 익숙하니까 분명 따라잡을 수 있어요. 네. 제가 10초 만에 따라잡았어요, 진짜. 뛰기 시작하고 10초도 안 돼서 애들 보이더라고요. 막 애들이랑 이제 뛰어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을 불렀어요. 야, 멈춰봐. 애들이 안 멈춰요.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다시 질렀어요. 야, 뛰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그때서 이제 멈칫 하더라고요. 야, 위험하니까 지금부터 걸어 내려가자. 뒤에 안 따라오는 것 같다고. 보라고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뒤를 딱 봤는데 진짜 안 보이니까. 예. 그래, 걸어가자. 라고 하면서 진짜 애들 3명은 이제 다리가 거의 풀린 상태더라고요.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체감상 한 20분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예. 20분 정도 내려갔는데 저 앞에 불빛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불빛을 봤는데 이게 진짜 만약에 평범한 경험을 했다면 저 불빛을 보고 안심했을 거예요. 네. 아, 사람이 있는 인가까지 내려왔구나. 근데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잠깐만 위치 바꾸자고. 내가 앞장서겠다고. 나 앞장 서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가지고 그 불빛을 살짝 이렇게 봤거든요. 멀리서. 예. 가로등이 보이는 거예요. 안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도 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빛을 향해서. 천천히 빛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그 빛 뒤로 또 다른 빛이 보이고 그 빛 뒤로 또 다른 빛이 보이는 가로등들이 쫙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 빛을 향해서 뛰었어, 애들이. 바닥을 딱 보자마자 진짜 4명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앉아갖고 숨을 겁나게 골랐죠, 저희들이. 아, 살았다. 진짜 살았다. 와, 야, 진짜 생전 진짜 이런 경험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죠. 그래서 애들한테 야, 다행이다. 그래도 안 다치고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어지간하면 이러지 마라. 예. 흉가 가는 거 좋다. 흉가 가는 거 좋은데 적어도 장소는 나한테 미리 알려줘라. 그건 내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고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가자. 예. 일단 민박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고 나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저희 민박집 주소를 찍고 걸어가가지고 민박집에 도착을 했어요, 결국. 예. 도착을 해가지고 진짜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저희 4명 저.
긴장 풀리니까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눈 뜨니까 8시였나 9시였나 그쯤 됐었거든요. 예? 일어나가지고 이제 애들을 깨웠어요. 일단 상태가 이상한가 정상인가를 전날 확인을 못했으니까 저도 피곤해가지고 그치, 봐야지. 하나둘씩 다 깨웠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막 깨우니까 애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면서 막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와 어제 예. 진짜 무서웠다. 와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하나둘씩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딱히 이상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밥이나 먹자. 다 먹고 살자고 한 건데 이러고 나서 밖으로 나와갖고 마을회관 쪽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거기 식당 예. 하나 없는 동네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을회관으로 걸어갔어요. 마을회관에 도착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어르신들이 저희들을 보더니만 아이고 총각들 놀러 왔어? 여기 뭐 볼 것도 없는데 여기 왜 왔어? 혹시 거기 가려고 온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 또 유명하다 보니까. 너무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왔나 봐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좀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더라고요. 네. 그게 눈에 보이니까 아니 저희 그냥 놀러 왔다고. 근데 진짜 놀러 온 건데 배고파서 밥 한 끼 좀 얻어먹을 수 있나 막 하면서 이제 좀 넉살 좋게 얘기를 해봤죠. 예. 넉살 좋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의심의 눈초리를 지우지 않으면서 남은 거 있는데 좀 줄까? 이러면서 밥 퍼가지고 반찬들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인심 살아있어. 네. 그냥 먹었어요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민박집으로 왔죠. 그때가 한 12시 1시쯤 됐을 때거든요. 왠지 느낌이 제가 들렸던 그 흉가 있잖아요. 예. 거기는 한 번쯤 다시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라도? 네, 나중에라도.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한 번쯤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 있어라. 나 잠깐 갔다 올게. 이런 다음에 거기 갔어요, 혼자서. 엄마. 어차피 네. 다 떠 있으니까. 그리고 아. 그 막 올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위치 확인 정도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예. 뭐 이제 후레쉬 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갔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걸어가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그 얘기했잖아요. 군사지역 막아놓은 거. 그게 네. 보이는 거예요. 왜 새끼리 안 보이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내려왔어요. 예? 근데 길이 안 보여요. 뭐지? 왜 길이 안 보이지? 하면서 계속 내려오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또 민박집에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럼 아예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어요, 거기. 뭐야? 그리고 나서 애들이랑 이제 원래대로라면, 원 계획대로라면 첫날에 그렇게 흉가 체험을 하고 둘째 날에 이제 놀고 술 먹고 막 그럴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냥 바로 헤어졌거든요. 예. 헤어지고 나서 이제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상황 설명을 다 했어요. 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친구가 끌고 갔다. 나 진짜 내가 가려고 했던 거 아니다. 가봤다 거기. 근데 못 들어갔다. 군사지역이어서. 근데 내려오면서 새끼리 하나 있어서 거기 올라가면 돼. 거기 흉가가 하나 있어서 나 거기서 이런 경험을 했다. 근데 다음날 해 뜨고 위치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다시 가봤는데 흉가 건물이 안 보였다 하면서 이제 모든 상황 설명을 제가 감독님한테 다 해봤어요, 한번. 예. 감독님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뭐라는데요? 일반 가정집이고 거실에 거울 하나 있지 않았어? 맞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가봤어? 이러시는. 오. 감독님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이거 아마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정 연도가 나와요. 예. 특정 연도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연도에 다른 방송국 직원들도 거기를 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방송을 탔는데 되게 이슈화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신 거예요, 거기를. 거기를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포기를 해버렸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길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포기를 해가지고 다들 내려오다가 내려오던 몇몇 분들 중에 일부분이 저랑 똑같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진짜 있는 흉가예요? 아니면
그 특정 조건에만 나타나는 흉가인 거예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야. 근데 정말 신기하게 오, 겪은 사람들이 많아요. 갔던 사람은 있다. 예. 그렇다고 뭐 다른 걸 본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상황 설명을 했을 때 감독님이 나왔던 말이 너무 제가 갔던 곳이랑 일치했었거든요. 꼭 그거 같다, 느낌이. 영화 REC 보면, 불 꺼지면 공간 나타나고, 맞아요. 불 딱그 켜지면 느낌인 것 사라지고, 같아요. 이런 느낌. 네.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 딱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 마요. 잠깐만. 이거 이야기 듣고 그냥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궁금해하지도 말고, 가지 마요, 그냥. 난 안 갈 거야. 거긴 저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못 들어가요. 거기 군사 지역이에요.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갔다가도 내려오다가도 여기 있다며? 그래서 내려와 봐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 특정 조건이 되면 잠깐 홀려서 보이거나 그런 경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스테리한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또 산속에 조난당하지 마시고 괜히 가셨다가.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아스라님. 뭐야, 뭐. 지금 이런 일들 자체가 사람이 홀렸을 때 겪는 일들, 혹은 어떤 흉가에 갔을 때 소리를 듣는다거나 뭐 형체를 본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솔직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소리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저 같은 일반인도 가서 소리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보니까 소리는 진짜 잘 느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저도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구별 잘 못해요. 그렇지. 이게 뭐 동물 소리인지 귀신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 네, 근데 좀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서 위화감들을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가르쳐드리면 일단 낙엽 밟는 소리는 달라요. 네. 사람이 밟으면 밀리는 소리가 먼저 나요. 사람이 낙엽을 쓸고 지나가는 그 소리는 싹탁 싹탁 이러는 거거든요. 그 낙엽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밟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귀신이 밟으면 그냥 밟는 소리만 들려요. 그리고 문 열리는 소리 있잖아요. 예. 사람이 열면요, 그 묘한 텐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열다가 빨라지거나 빨리 열다가 느려지거나 그런 묘한 텐션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귀신이 열면 소리 일정해요, 거의. 그냥 끼익 이런 느낌이 아니고 끼익 하면서 끝까지 열려요. 거기서 오는 위화감이 있어요. 뭔지 알겠다. 네. 아니, 저도 제가 겪었던 거는 짐승 으르렁 대는 소리 같은 거. 아, 네네. 아니, 근데 그게 막 하는데 그게 거리가 가늠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바로 가까이 있다고도 느끼고 살짝 멀리 있다고도 느끼고 거리 가늠이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짐승은 없고 으르렁 대기는 계속 으르렁 대고. 아, 그렇죠. 무서워. 아무튼 여러분들 흉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는 걸로 만족하시고요. 이제 가지 마세요. 아사라님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듣는 걸로 즐기세요. 네, 그럼요. 네, 위험해요. 아무튼 네. 아사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흉가였네요. 이번 흉가가. 근데 모르겠어요. 그 흉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스라님 다시 갔을 때 못 찾았다고 하니까. 근데 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조건에만 보이는 곳이 아닐까? 그런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아마 정말 미스테리하게 또 이야기가 마무리됐는데, 또 이렇게 또 이야기 듣고 궁금해가지고 또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것까진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서 어떤 일을 겪으시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계란과자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바로 렛츠가 기릿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까까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계란과자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조금 여러 가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간만에 도로 관련된 걸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관련된 귀신 이야기도 좋지만 도로에 관련된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운전하시는 분들 잠 반쯤 깨게 바로 도로에서 겪었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기르시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좀 오싹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특정 도로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도로 플러스 그리고 사고 다발 구역이라는 데들 많죠. 그렇죠. 그런 데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한 것도 좀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된 이야기예요. 이제 명절이나 휴가철 뭐 이런 때 보면은 흔히들 차량들이 이제 그때 많이 대이동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명절 때마다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에 정면만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 차량만 보여야 되는데 검은색 실루엣 같은 게 그냥 그림자 같은 게 눈앞에 휙 지나가는 느낌. 그런 거 겪어보신 분들 다 한 분씩 있을 거예요. 보통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이기 때문에 위에 새 같은 게 날아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상은 그 그림자들이 말 그대로 귀신이에요. 예. 물론 진짜 새 그림자인 경우도 있는데 귀신인 게 뭐냐면요. 명절 때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귀신들도 같이 이동합니다. 오? 도로 이동하는 차 지붕에도 타고 안에도 타고 매달리기도 하고 해서 그 차에 매달려서 같이 이동합니다. 예. 자기 집 차 골라서 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손차 골라서 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네. 아무 차나 타고 목적지 근처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위치에 가면 거기서 내립니다. 그렇게 무임승차를 하는 귀신들이 특히 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가 됐든 아니면 시골 외곽도로가 됐건 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 근방으로 해가지고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묘지까지 가서 차례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그냥 중간 간간히 와가지고 이제 뭐 벌초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냥 관리 정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하기 때문에 뭐 쉽게 생각하면은 명절 때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무덤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예.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본인도 모르는 새에 차에 남의 집 귀신 태우고 운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요. 사고 다발 구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 다발 구역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흔히 사고 다발 구역이라고 하면은 도로 자체가 상태가 안 좋던지 아니면은 꼬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다발 구역이 생긴 경우가 보통 많은데 반면에 여기가 왜 사고 다발 구역이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고 다발 구역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항상 거기에 지방령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따로 편성을 못 해드리고 너무 짧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서울의 망울이라고 하시나요? 서울 근교? 알죠. 그쪽에 보면은 커브가 이렇게 급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사고 다발 구역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점검 때문에 일 갔다가 밤늦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정면에 도로 한가운데에 여자가 서 있어요. 근데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차 진행하는 방향 쪽 있잖아요. 네.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흠칫했는데 제가 그냥 쓱쓱 지나가도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 문제 없는 귀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전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지나가는 차들에도 위해를 가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또 점검 끝나고 또 이제 야간에 쓱 지나가고 있는데 제 뒤쪽으로 이제 차 한 대가 그렇게 거리를 많이 안 띄워놓고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가면서 사고다발구역을 지나가는데 그 귀신이 서 있었어요. 똑같이 진행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뒷모습만 봤겠죠.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을 통과해서 지난 다음 그냥 당연히 뒤에 지나갔으니까 무심결에 룸밀러로 뒤를 봤어요. 네. 근데 제가 보고 있던 건 뭐였냐면은 그 귀신이 룸밀러의 얼굴이 보여야 되잖아요. 네. 머리가 돌아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자기 뒤쪽에서 오는 차를 본 적이 없는데 그쪽을 보려고 머리만 돌린 거예요. 상하체는 그대로 있고 머리만. 목만 돌아가서 그 상태로 있는데 뭐지 하고 제가 꺾어서 이제 뒷차 그 라이트가 안 보이는 지점을 가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와 함께 박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고 난 거죠. 다행히도 운전자분은 그렇게 다치신 것 같진 않았는데 그 가로수를 세게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다가 이제 뒤에서 막 끽 소리가 났으니까 야간이라 차들도 별로 안 다니고 해서 일단 차를 잠깐 정차해놓고 갔더니 다행히 이제 그분이 스스로 나오셔가지고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경찰 112에 전화해서 여기 사고 발생했고 지금 운전자분은 괜찮은데 지금 따로 보험회사 쪽이랑 통화하시는 것 같다. 네. 쪽 그 교통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얘기하고 그분한테 이제 가가지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놨으니까 도움 받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제 차를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들이 조향이 안 되더래요. 자기 맘대로. 네. 이게 적당히 틀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지 혼자 확 돌아가더래요. 바퀴가. 오. 그러면서 그대로 가로수를 들이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나마 다행히 이분이 이상함을 느끼는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박아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꽤나 세게 받고 큰일 날 뻔하신 거죠. 그러니까 즉 사고 다발구역이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귀신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냥 자기한테 꽂히는 불특정 다수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통과를 했지만 제 뒤에 오던 분은 그 귀신한테 걸린 거죠. 그 뒤로도 거기서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 귀신을 항상 봤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 차가 지나갈 때는 단 한 번도 저를 신경 쓴 적이 없었고 제가 지나가고 나서 뒤를 봤을 때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로 앞쪽만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귀신만 보였거든요. 오, 기괴하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그 처음 꺾어서 돌아갈 때 머리를 완전히 머리만 뒤로 제껴가지고 뒤를 쳐다보고 있던 모습에 그 귀신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쪽 지나갈 때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 터널 같은 경우에 보통 산길이나 이런 데 터널이 있잖아요. 인천에는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저 터널이 있습니다. 네. 해저 터널이 있어요. 상당히 길이가 긴. 아마 돌비님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해저 터널에서 겪은 일이에요. 오, 해저 터널. 네. 저는 일 때문에 그 해저 터널을 상당히 많이 지나다니는 편이에요. 흔히 알고 계신 해저 터널이라는 게 뭐 무슨 바닷속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바다 밑에 딱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터널이에요. 말 그대로 바다 아예 밑에 땅 속에 있는 해저 터널이거든요. 근데 그 해저 터널에 고정적으로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있어요. 예. 참고로 양방향 답니다. 자주 보인다는 거죠? 계란과자님 눈에는. 갈 때마다 보여요. 오. 근데 얘네들이 한 방향 양쪽 각각 귀신이 셋씩 있어요. 일단은 저기 위쪽 그 김포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는 천장을 기어다니는 애가 하나. 말 그대로 터널에 있는 천장을 기어다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 지붕에 매달리는 애 하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살벌해요. 벽에서 쓱 나와서 방심하면은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운전자를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운전자가 옆에 갑자기 인기척을 느끼잖아요. 좀 민감하신 분들은 고속으로 주행을 하시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 핸들 조향이 틀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차가 휘청하면서 사고가 날 뻔한 걸 본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치, 근데 이게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운전 부주의나 이런 걸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저는 주행을 하고 가는 중간에 갑자기 이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차인데 제가 차가 서 있는 것 마냥 벽에서 귀신이 나와서 그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랑 같은 속도로 이렇게 쑥 움직여서 그 차 조수석에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차에 쓱 와서 타도 무서울 판인데 시속 80에서 100km로 밟고 가는 차를 벽에서 딱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그 속도로 따라가면서 가가지고 조수석에 그대로 앉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애예요. 근데 문제는 걔가 왜 들어가는지 무슨 차에 타는지 왜 그 짓을 한지 알 수가 없고 그렇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앞차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뛰쳐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줄줄이. 실제로 승용차 한 분이 다행히도 그나마 그분은 앞에서 차가 좀 있어가지고 속도가 많이 안 나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났었는데 실제로 터널에서 사고가 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빠지는 차선을 타고 있어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느라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제 뒤쪽에서 쑥 오던 차가 갑자기 바퀴를 왔다 갔다 하더니 그대로 앞에 이제 왼쪽 차선에 있는 차 뒷공무니를 박아버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우 뭐야 하고 봤는데 조수석에서 그 귀신이 내리더라고요. 그대로 내려서 다시 벽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네. 사고 내려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 귀신이 제일 악질적인 애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셋 있다 그랬잖아요. 각 차선마다. 네. 근데 그 셋 중에 유일하게 걔만 양쪽에서 다 목격되는 애예요. 벽을 뚫고 반대편에서도 그 짓하고 뚫고 네. 와서 또 그 짓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애예요. 솔직히 천장이랑 벽면 기어다니는 애는 귀신 보는 사람들한테만 정신 사납거든요. 차 지붕에 매달려 다니는 애도 그냥 보는 사람한테만 정신 사나워요. 근데 문제는 그 고속으로 달린 차랑 똑같은 속도로 스르륵 이동해서 조수석에 앉는 네. 걔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걔만. 예, 아예 그냥 조수석에 지가 앉아요. 예.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뒷자리에 앉아요. 그 속도를 따라가서. 생긴 거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인데 팔이 되게 짧아요. 팔이 짧다? 팔이 일반 사람들 팔 반절 길이밖에 안 돼요. 예. 키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남자 키예요. 예. 한 170 정도, 170에서 175 정도 되는 남자 키인데 단발머리를 해가지고 팔이 일반 사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손 달려가지고 조수석에서 앉아가지고 팔을 뻗어도 팔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팔 이렇게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하는데 그게 안 닿으니까 이제 옆에서 뭐지 하고 인기척만 느껴서 슬쩍 보는 거죠. 만약에 얘가 팔이 길었으면 운전대를 잡든 뭘 잡아도 잡았겠죠. 그리고 팔이 짧은 만큼 그만큼이 다리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키는 작은데 다리만 비정상적으로 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앉을 때 다리를 쉽게 생각을 하면은 무릎 있고 관절 하나 접잖아요. 네. 얘는 관절을 2번 접어요. 이게 제가 사고 현장에서 봤을 때 얘 앉아있는 거 제가 본 거잖아요. 왜냐면 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사고 난 거 봤으니까. 앉아있는 거 보니까 다리를, 관절을 2번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앉을 때 기역자로 꺾는 거 말고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꺾어 접는 거예요, 다리를. 오, 기계, 오. 그 상태로 이제 발가락 쫙 펴가지고 발가락 길이는 또 손가락만 해요. 그 상태로 이제 발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예. 다리를 접은 상태로. 그리고 짧아서 닿지 않는 팔로 계속 팔 휘적휘적거리고 있고, 옆모습을 보다 보니까 얼굴은 제대로 못 봤어요. 네. 근데 귀 자체가 뭉그러진 귀 있죠. 네. 흔히 말하는 만두귀라고 하죠. 되게 조그만 만두귀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은 못 보고 옆모습만 본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찌감치서만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생긴 귀신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런 몰골을 하고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랑 같은 속도로 이동하면서 마음대로 차에 타서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귀신이 그 터널에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 거죠. 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뭔 귀신인가 궁금해서 이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건물주 무당분께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냥 단순히 귀신이 아니고 뭔가랑 결합된 애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랑 결합됐는데 뭐랑 결합한지 모르겠다. 동물이랑 사람이랑 합친 건지 아니면 사람이랑 사람이랑 합친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굉장히 악의적인 귀신이다. 느낌이. 네. 그런 이야기로 뉘앙스로 하셨고, 그러고 나서 저는 어차피 저한테는 안 왔다 생각하고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한참 바빠가지고 연락을 못 드렸잖아요. 네. 그 기간이었습니다. 아, 또 비가 일이 한- 있으셨구나. 비가 한참 억수로 쏟아지던 그때, 네. 뭐 비 한참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괜찮았죠. 그러고 네. 나서 끝나고 이제 제가 비 온 거 처리하려고 가게 됐어요. 심지어 대낮이었어요. 여느 때랑 똑같이 이제 김포 쪽 현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죠. 가고 있었는데 앞에 그 귀신이 스륵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별로 상관없겠는데 얘가 제가 가고 있는 차랑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일할 때 혼자 일하니까 앞뒷자리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뒷자리에는 제가 짐이 다 깔려 있었고 예. 조수석에는 제 일할 때 쓰는 옷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신기하게 못 앉는 거예요.
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동하면서 슥 하고 옆모습만 보여요. 제 차랑 같은 속도로 이동하니까 창문 쪽에 옆모습이 보이는데 들어올까 싶어서 밟으면 따라오고 속도를 줄이면 또 그대로 속도 맞춰서 오는데 이 정도면 탈 법한데 못 타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얘 이렇게 하면 못 타는구나 생각하고 빠르게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이제 됐구나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조수석에서 제 옷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 옷에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야 돼서. 오. 그래서 제 옷에서 명함을 빼고 제가 습관적으로 제 옷을 뒷자리로 던졌어요. 네. 그리고 명함을 챙기고 뒷자리로 옷을 던지고 가는데 옆에서 느낌이 쎄해요. 아까 걔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차 지붕에 매달려 있다가 지붕에서 뚫고 내려오더라고요. 오. 그리고 조수석에 앉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바로 앞쪽에 요금소 가기 전쯤에 차 세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쪽으로 쌍깜박이를 켜고 바로 세웠어요. 그치, 운전하면 안 되지, 그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차 문 열고 나와가지고 차 앞에 뚜껑 올려서 연 다음에 그대로 걸어가지고 보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눈으로는 조수석을 주시를 했어요. 조수석을 주시를 했는데 얘가 계속해서 자기의 정면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 옆에 앉아있을 때는 제가 당연히 옆 얼굴을 봤겠죠. 근데 앞으로 가서 제가 정면에서 보면 얼굴 정면이 보여야 되잖아요.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가라, 진짜 그냥 가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던 찰나에 차 안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차에다가 이제 핸드폰 블루투스 연결해서 해놨었거든요.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는 받아야 되는데, 왜냐면 일 업무 전화일 수 있잖아요. 근데 차를 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옆에 앉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눈 딱 감고 전화 받자 해서 차문을 딱 여는데 일부러 옆에를 안 맞는데 쳐다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전석에 앉지도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만 딱 보고 핸드폰으로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손을 쭉 뻗는데 옆에서 그 짧은 팔하고 손이 저랑 똑같이 핸드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저는 이제 핸드폰에 찍힌 그 통화 전화 건 사람을 보고 바로 통화 누르고 통화를 시작했어요. 곰친구였어요. 곰친구, 그리고 제발. 곰친구 목소리가 흘러나오니까 얘가 오던 손이 멈추더니 진짜 무서워서 옆에를 아예 못 보고 있었거든요. 팔이 스르륵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곰친구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 하는데 이제 곰친구가 그때 막 얘기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나서 곰친구랑 얘기하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쎄한 느낌이 없어 보니까 다행히도 옆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 원래대로 해놓고 조수석에다가 진짜 쌓을 필요도 없는 짐 쌓아놓고 그러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문제는 올 때도 그 터널을 이용해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이 터널로 진입을 했는데 그래도 설마 나한테 또 그러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더니 아니야 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는 거 보이자마자 바로 곰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곰친구랑 막 통화를 했어요. 얘가 차랑 똑같이 또 옆으로 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은 다르게 제가 짐을 달았잖아요. 그리고 곰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시도를 하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네. 사무실에 계신 회사 직원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통과하고 났던 그 시간대 좀 뒤에 그 터널에서 사고가 났답니다. 오. 다행히도 차들이 많아서 막히는 시간이어서 큰 사고는 아니고 접촉사고로 끝났지만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길이 너무 막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귀신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날 또 사고가 난 거네요. 그렇죠. 네.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봐요, 저는. 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그 터널을 한동안은 안 지나다녔어요. 일부러 네. 돌아갔어요, 좀 멀리. 일부러 멀리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또 한번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터널로 지나갔는데 다행히도 그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제가 길을 다니고 운전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네. 이 귀신들이 무작위로 그냥 덤벼요. 앞뒤 안 가리고요.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잡아서 들이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영안이라 들이대냐라고 하기에는 저한테 안 들이대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차 위에 매달리고 뭐 차 앞으로 뛰어들고 이런 애들은 몰라도 네. 차에 타는 애들은 앉을 자리를 없게 만들면은 못합니다. 오호. 오늘의 메인 관통 주제는 그거예요. 오. 앉을 자리를 없게 만들면 귀신이 타지 못합니다. 아, 그러면 차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겠네. 그렇죠. 오. 옷이라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귀신만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일을 다니기 때문에 항상 차에 짐이 많았고 네. 조수석에도 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귀신이 다른 차에 타는 거는 봤어도 제 차는 항상 못 탔었거든요. 근데 제 차에 탔던 게 딱 앉을 자리가 있을 때 탔던 거죠. 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 그 의자를 갖다가 앉을 수 없게끔 혼자 다니실 때는 거기다가 뭔가를 좀 놓으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귀신에 한정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귀신이 걔만 있다는 보장은 또 없으니까요. 맞아요. 이런 귀신들 꽤 많아요. 그것도 터널 입구 쪽에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터널 천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 지나갔을 때 이제 싹 가가지고 이제 사고 내고 이런 애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그냥 쑥 떨어져가지고 타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예, 차에 그런다고 올라타고? 하더라고요, 진짜. 차에 올라타고 순간적으로 차 앞유리 딱 덮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시야 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고 유발하는 애들도 있어요. 야, 귀신을 못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나 보네. 그렇죠. 아마 제가 얘기한 터널 어딘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업무가 됐건 딴 게 됐건 근처 사시는 분이건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아마 다니시면서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인데 왠지 되게 좀 뭔가 느낌이 오싹하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운전하시면서 이런 사고 유발하는 귀신도 있겠지만 진짜 와, 저건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런 귀신도 본 적이 있나요? 있죠. 오, 어떤 느낌이었나요? 진짜 무섭게 생겼다가 이게 생김새가 기괴하다든지 그런 게 공포가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날 보고 있다. 제가 나를 보고 있다. 이게 제일 무서웠던 게 차를 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 멀리 진짜 사람 실내만 보여요. 근데 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도 한가운데 위에 네.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조등이 딱 가는데 보통 사람이면 전조등 뒤로 그림자가 가잖아요. 걔네들은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럼 귀신으로 알고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멀리서부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제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 보는 것 같은데? 나 보는 것 같은데? 나 보는 게 맞나? 보는 것 같은데? 보는 거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 확신이 점점 다가오는데 차가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를 보는 거를 실시간으로 점점 내 눈앞으로 오는 게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리고 그 정도 속도면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근데 멀리서 조금씩 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 귀신 실루엣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처녀 귀신 형상인데 그냥 여자예요. 여자 귀신인데 그런 식으로 오는데 계속 저는 주행하면서 눈앞에 그게 계속 보이는데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웃는다. 나를 보고 웃고 있다. 점점 더 크게 웃는다.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 매우 천천히. 그리고 그 상태로 저를 바라본 상태로 진짜 눈 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입이 찢어져라 웃는 그 얼굴이 제 눈앞으로 분명히 차를 고속으로 주행하면 빨리 가면은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그 얼굴이 천천히 제 눈앞까지 확 왔다가 쓱 뒤로 통과해가는 느낌. 진짜 저는 체감상으로 되게 길게 느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주행하면서 차 시계를 봤잖아요. 차 시계를 봤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찰나로 지나간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나의 시간 이 귀신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저한테 자기 모습 아예 각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 찰나의 틈을 제가 그냥 무시하자고 못 버텼으면은 그 고속으로 주행한 상태에서 찰나에 살짝 꺾는 순간 바로 사고 온 거죠. 야, 이게 좀 귀신을 보는 사람들만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 만약에 그게 무서워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이유 없이 급브레이크 밟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고예요. 뒤에서 갖다 박아버리거든요. 맞네. 오. 그러니까 귀신인 걸 확신하는 순간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멈추거나 뭔가 다른 조치를 하는 순간 그대로 사고예요. 얘네들은 그걸 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기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면 자기가 해야 하면 되는데 그럴 힘은 없나 보네. 그렇죠. 근데 진짜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저는 체감상 거의 한 3분에서 5분을 귀신하고 얼굴을 맞대면한 그런 느낌으로 지나갔던 게 그게 저는 제일 무서웠어요. 참고로 그 네. 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네. 다 서쪽이야 왜? 그쪽으로 제가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긴 하겠지만요. 야, 왜냐면 오늘은 계란과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영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도로는 이런 형태로도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방법은 알려주셨고 이유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나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 자체가 뭔가 평상시랑 다른 게 좀 섞이면은 위화감이라고 하죠. 맨날 지나다니던 길, 맨날 들어가던 건물, 맨날 보던 풍경인데 이상하게 맨날 보던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위화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늘상
접하던 평안한 일상에 이물질이 섞인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그 이물질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 귀신이 맞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뭔가가 그 사이에 꼈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귀신을 보는 걸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종종 이런 걸 물어봐요. 나 저기 너무 이상한데, 야 저기 나 진짜 원래 평상시 때는 안 그랬는데 너무 이상한데 저기 뭐 있냐? 라고 하면은 제가 평상시 때 봤을 때 아무것도 없던 데인데 그럼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지나갈 때 평소에는 그냥 지나다녔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섭지도록 이렇게 느껴질 때라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예민하지 않고 성격 그냥 무던하시고 둔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넉살 좋고 그냥 허허허 이러고 넘어가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귀신들 타요. 감각이 둔하시거든요. 옆에서 뭔 일 나도 모르시거든요. 그런 다행이네. 분들이 에이 귀신이 어딨어 이러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신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예민해서 아니면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이제 이야기 전달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애매하죠. 네. 근데 뭐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믿고 싶은 사람은 믿으면 되고 아닌 사람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제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흔하게 다니면서 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 흔하면서도 흔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그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귀신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떠나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숨기고 살아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방송이기도 하고 이런 쪽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는 곳이다 보니까 계란과자님도 목소리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게 아니면 좀 더 이해해 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란과자님. 예, 바빠지면 또 이제 또 참여가 힘들겠지만 안 바쁠 때 간간히 시간 내서 참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되 절대 귀신보다 무서운 졸음운전을 피하시고 운전할 때 괜히 이상한 곳에 시선이 간다면 그냥 앞에 보시면서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닌 것을 태우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